저희끼리 막말로 얘기해서 한 방에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국가의 어떤 룰을 어긋나는 행위를 했거나, 네. 그러니까 사업과 관계없이 내 개인의 행동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추방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타뉴스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네, 최근 주변에서요,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시장은 젊은 인구가 많고요. 또 수요가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진출을 하지만 사실 해외에서 사업하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나라, 바로 베트남에 진출한 핑거비나 이정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금융 IT 전문 기업 핑거비나 이정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표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준비하기 전에요. 제가 또 약간의 준비를 좀 해봤는데 저서를 또 출간을 하셨더라고요. 예. 네, 2015년도 맞나요? 예, 15년대 핀테크라는 네.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저서도 출간했다고 하셨으니까 또 저희 김하나의 북토크에도 꼭 한번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영광이죠. 네, 꼭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네, 이렇게 출연 확정을 받고요. 예. 네, 오늘은 먼저 이렇게 전지적 베타 시점으로 제가 모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비나는 어떤 회사인가요? 안녕하세요. 핑거비나는 한국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핑거라는 핀테크 전문 그룹이 있습니다. 네. 그 그룹의 베트남 계열사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은 베트남 내에서도 핑거와 똑같은 금융 IT 쪽 관련된 어떤 솔루션하고 패키지를 베트남 기업들한테 납품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베트남 내에 베트남 국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앱 서비스 비즈니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모바일 뱅킹은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서요, 사업이 더 확장되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베트남 핑거비나는 하노이와 호치민에 지금 각각 지점이 있고요. 본사는 호치민에 있습니다. 네. 하노이에서는 이제 금융 IT와 앱 서비스 정도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호치민에는 2018년부터 이제 반도체 디자인이라고 하는 설계 부분, 반도체 개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원은 지금 호치민에 지금 베트남 개발자와 한국 개발자 포함해서 한 110명 정도 있고요. 하노이에는 이제 금융 IT 쪽 관련해서 한 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노이와 호치민으로 이렇게 지역을 나눈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베트남이 행정도시이고 정치도시가 하노이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모든 금융회사의 본사가 하노이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일단 금융 쪽에 많은 어떻게 보면 컨택 포인트가 하노이가 있어서 하노이 지점을 설립을 한 게 있고요. 네. 호치민은 이제 저희가 고객사인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반도체 설계 용역 사업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백색 가전 공장이 호치민에 있습니다. 호치민 근처에서 이제 삼성전자하고 전용선을 연결해가지고 관련된 이제 반도체 설계 개발 쪽을 하다 보니 호치민 쪽에 이제 1,500평 규모의 어떤 센터를 짓고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실질적으로 이제 2015년에 베트남에 있는 정보통신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어준 대학인데 그 정보통신 대학에서 향후에 이렇게 정보통신 분야의 모바일 분야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을 건데 베트남 내에 모바일 전문 교육하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모바일 쪽 금융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게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핑거에 이런 모바일 교육을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교육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6년에는 아까 같이 산학협력을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직접 한번 채용을 해봤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라는 걸 해봤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높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제 채용을 하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뭔가 베트남에 필요한 앱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법인화까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베트남의 젊은 친구들, 지금 막 성장하고 공부하고 있는 이 친구들과 한국의 또 젊은 청년들하고는 약간의 비교되는 점, 다른 점이 좀 있을까요? 뭐 일단 나이로 젊다의 기준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경험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피자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단어, 새로운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접하니까. 근데 베트남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피자를 우리가 알고 있는 책으로 외워요. 그러면 까먹으면 또 외워야 되는 형태. 네. 그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문화의 차이로 많이 나오고 네. 개발 능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한국의 대리 과장급 정도의 개발자 한 명이 네. 베트남의 동일한 직급, 동일한 나이대에 5명하고 비교가 될 만큼 한국인 개발자가 능력이 지금은 아주 큰 차이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특히 이 금융업과 또 IT 분야가 베트남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1900년, 20년 전으로 가지고 이제 내려갔을 때 타임머신 타고 어떤 일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땅도 사고 주식이 많이 올랐으니까 주식도 사고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이제 시작되는 뭔가 새로운 사업들이 하나하나 막 발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네. 이런 발전되는 환경을 이미 경험해 본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처럼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은 이 어떤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지를 최근엔 중국을 통해서 봤고 그 중국의 모델이 이제 베트남으로 내려가는 걸 알고 있기에 베트남에 이제 많은 돈을 가지고 분명히 성공의 가능성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비슷한 관점에서 베트남의 금융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많은 베트남 젊은이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베트남은 평균 연령이 30세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들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모바일을 통해서 거래되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 당연히 이제 여기에 관련된 금융은 성장할 거다. 그런 성장 가능성을 보고 저희도 좀 진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베트남이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하면서 뭔가 소비 트렌드나 이런 유행이 계속해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베트남의 그런 트렌드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끔 용어를 이제 베트남은 공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벽 내내, 주말 내내, 그리고 공휴일 내내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만큼 이제 전 세계에서 돈이 많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이 몰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베트남의 국민이 가장 기본이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요. 그하고 우리나라보다 워라밸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5시 반쯤 되면 이미 퇴근 준비를 하고 있고 퇴근을 하면은 그게 우리나라처럼 집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사 먹기 때문에 그런 소비에 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박항서 감독님 덕분으로 이런 축구 또는 이런 게임에 대한 열풍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즐기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득보다 소비가 많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돼 있는 지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류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부상되는 게 과거에는 한류의 어떤 공연이나 뭐 영화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지금은 영화관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그런 공연장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더불어 게임장 이런 것들이 소비 문화들의 어떤 저변들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있군요.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베트남으로 진출하시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유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 더 부가 뭐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한국에서 지금 저한테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네. 또 저희 회사 요청도 오고 있는데 네. 하노이라는 지역은 베트남 내 행정도시고 정치도시인 반면에 네. 호치민은 1000년 동안 무역도시였어요. 그리고 인구도 지금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호치민은 옛날부터 무역도시라는 거에 개념을 두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의 왕래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 안에는 서비스라는 개념이 이미 옛날부터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하노이 대비 호치민은 서비스업. 우리가 쉽게 보면 이제 수정 씨처럼 이렇게 이쁘신 분들은 머리도 자주 해야 되고 의상실에도 가야 되고 네일샵도 해야 되고 그런 미용과 관련된 이런 네. 서비스업은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 관광적인 부분도 관광도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어떤 이용하는 시설도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당도 하노이보다 호치민이 훨씬 많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B2B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호치민에서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분들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하노이에는 많은 본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B2B 중심의 기업들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질문은요. 네. 제가 약간 부주제를 달아봤어요. 베트남 사업의 오해와 진실. 네. 네. 대부분 베트남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인건비가 많이 싸서 네. 또 남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예, 오해는 아니고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은 평균 급여, 우리가 대학을 4년을 졸업한 어떻게 보면 신입 직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베트남에 지금 50만 원이 채 안 돼요. 보통은 이제 한 3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35만 원이면 우리나라의 지금 그 최저임금도 그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즈니스, 특히 그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베트남의 그런 저렴한 인건비가 굉장히 매력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오해가 좀 있죠. 네. 아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급을 이제 연봉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네. 베트남은 13개월 월급이 있어요. 13월 월급이라고 네. 한 달 더 줘요. 그게 이제 네. 우리나라 같은 음력설. 네. 음력설의 월급을 기본적으로 기본급의 100% 이상을 줘야 돼요. 가장 작게 주는 게 100%예요. 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12달의 월급과 네. 기본 설날 때 떼시라고 하거든요. 네. 그 설날 상여금 100% 이상이니까 13개월 급여가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더불어 베트남은 급여가 한 번도 지금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더 오르고 계속 더 오르고 있고요. 네. 더 이렇게 또 업종에 따라서 지금 아까 같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업 계신 분들은 좀 저렴한데, 네. 반면에 이제 IT 쪽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급여가 높습니다. 특히 하노이나 호치민 쪽은 이런 고급 IT 인력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거기는 급여 조건이 기본적으로 아까 일반적인 4년 졸업하신 분이 한 3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라면은 네. 이 IT 쪽에 계신 분은 50에서 한 75만 원 사이가 초봉이 돼요. 네.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베트남의 또 약간의 이제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오시는 분들이 이직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군요. 이직률이 IT 쪽에 계신 분들의 이직률은 거의 한 100%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직의 원인이 네. 너무 단순해요. 그냥 우리 어머님이 네. 아프셔서 돌봐야 된다. 우리 개인적인 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일손이 딸려서 네.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직을 하고, 그리고 제 경험은 이제 저희 직원하고 연봉을 협상하는데, 네. 연봉 협상하는 자리에서 자기 2년 있다 나가겠대요. 연봉 협상 자리에서. 네. 뭐 그 이유는 명확해요. 자기 2년 있다가 연봉을 많이 올려달라는 얘기예요. 올려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겠다. 네.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친구들이 되게 영리한 게, 네. 그런 연봉 협상 기간쯤 되면은 다른 경쟁사나 이런데 은근슬쩍 레주메라고 하는 이력서를 넣어놔요. 자기 몸값을 올려놓고 네. 이제 저하고 또 연봉 딜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조직에 뭐 으쌰으쌰 뭐 우리가 뭐 남이냐 뭐 이런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조직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군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직에 머물기 위해서 베트남에 지금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직원들의 동기부여.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나가지 않고 이 안에 머물게끔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는 여성의 날이 2개가 있어요. 베트남 여성의 날이 있고 이제 세계 여성의 날이 있는데 그 여성의 날일 때는 굉장히 큰 파티를 열어줘요. 여성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고 그 파티를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직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이 친구들이 다른 데 이탈하지 않거나 이직하지 않도록 많이 노력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나의 또 오해를 이렇게 또 풀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오해는요, 앞서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금융업이나 이런 IT 정보 분야가 베트남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들 많이들 하세요. 어떤가요? 이게 이제 금융은 분명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베트남 금융은 아무래도 자동화보다는 수기적으로 입력하는 게 좀 편해요. 하고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인력으로 다 대처해도 문제가 없어요. 특히 사회주의 국가니까 고용률을 거의 100%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이게 IT는 뭔가 이렇게 좀 더 편하고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효율적인 거를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IT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베트남도 오픈 API를 통해 가지고 소스를 가지고 개발을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문화적인 성숙도가 덜 떨어지니까 이런 금융의 어떤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핀테크. 금융에서 이렇게 뭐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베트남은 모바일로 결제를 해도 돈은 안 나가요. 물건을 받고 받은 물건 확인한 이후에 현금을 줘요. 아직까지 이런 문화적인 것들의 차이가 많고 그런 문화에 대해서 IT적으로 접목하는 시도는 지금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도 해요. 그리고 시도는 많지만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특히 다른 국가 말고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주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베트남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개인 사업자도 있고 기업, 작은 기업, 중견기업, 뭐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사회주의 국가다, 베트남은.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막말로 얘기해서 한방의 국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룰을 어긋나는 행위를 했거나 그러니까 사업과 관계없이 내 개인의 행동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추방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하시는 거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꼭 명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베트남의 비즈니스는 실질적으로 언더머니, 테이블머니라는 이게 이제 약간의 이제 로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뒷거래를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특히 기업 대 기업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의 이런 어떤 그 뒷거래 같은 것들을 인정을 좀 해야 됩니다. 암묵적인. 맞아요. 암묵적인 어떤 내가 정보값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정보에 대한 제공에 대한 정보 그 가격을 책정하는 그런 정보값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비즈니스를 다음 영위하기가 좀 힘든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베트남 기업들은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베트남 기업하고 B2B 기업에 있어서 베트남 기업이 뭐 같이 하자라고 이제 프로포즈를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많이 주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 할 때 돈이 이만큼 걸립니다. 시스템 비용이 한 10억, 20억 듭니다. 라고 해서 얘기할 때 베트남 기업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다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서 수익이 나면은 그 수익금을 우리하고 나눕시다. 그러니까 수익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베트남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나누는 방식을 베트남에서 가장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설비 투자를 10억, 20억을 할 수 있는 작은 기업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이 되면 그 정도는 수용 가능한데
작은 기업들은 이제 혹시나 나한테 그런 개발비를 주거나 아니면 설비비를 준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굉장히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를 이 부분도, 주의사항으로 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더 유의를 하면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타지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만의 약간 비즈니스 노하우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직원들을 다루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나 뭐 어느 정도 그런 노하우가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사업에 있어서의 노하우는 조금 있어요. 네. 저는 우연찮게 이제 한국의 코이카, 코트라 그리고 이제 나이파라고 인터넷 진흥원 쪽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베트남 비즈니스를 할 때 베트남에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근데 중간에 정보값을 주기는 또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때는 이런 정보기관들 특히 베트남에 들어와 있는 정부기관들 코이카, 코트라, 나이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부 코참이라는 데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 데에 주재관들 아니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사관들 그리고 영사님들을 활용해가지고 연계를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값도 주지도 않아도 되고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네요. 예, 굉장히 양질의 그 관계분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이분들이 계속 관리를 해줘요. 관리를 해주시다 보니까 내가 이제 부족한 것들 또는 내가 좀 이렇게 아쉬운 것들을 늘 피력해주면 그분들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특히 지금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웬만한 정부기관들의 지원책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네. 잘 활용하면은 그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끝으로 이제 베트남 또는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진출하려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베트남을 포함해가지고 주변에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내에 진출을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각각 기업마다 이유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들이 있을 건데 진출될 때 그 현지 환경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서로 알고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느끼는 것들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아니면 타 동남아시아 진출을 한다고 검토를 만약에 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최소한 검토 이전에 한 일주일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을 두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환경들을 충분히 경험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문서적인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오시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 먼저 문서로 뭔가 많이 배워와서 현장에 왔는데 거기에 대한 그 갭이 당황하게끔 만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검토 이전에 그 나라에 가서 현지의 어떤 환경과 그리고 현지에서 뭐가 다른지 그리고 지금 아까 김수정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뭔가가 현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나 아니면 멘토링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먼저 선행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베타뉴스 TV를 꼭 한번 시청해보세요. 그럼 되는 건가요? 예,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트남에 진출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 핑거비나 이정우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하지만 결코 성공하기는 쉽지 않은 나라, 바로 이 베트남. 대표님의 끝없는 도전과 또 그 속에서 얻은 노하우가 지금의 값진 결과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빠질 수 없죠? 출발증! 네. 예. 대표님께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한 번 더 도전해보고 싶은 사업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사업은 어떤 나라에서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속에 작은 꿈이 있으신가 해서 이 질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서. 저 잘 준비했네요. 네. 저는 지금 한 달의 반은 베트남에 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반은 또 하노이에 호치민에 나눠져 있고요. 비행기를 자주 타고 오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특히 이제 글로벌이라는 것들이 눈에 자꾸 들어와요. 글로벌 내에서 뭔가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제품을 그 나라에서 성공을 시키고 싶은 그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열정으로 좀 다가오고 있고요. 네. 그런 일환으로 지금 베트남에 네. 우리나라 말로 수리, SURI라는 수리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분들이 내가 뭔가 가전제품이 필요한데 어디 고치려고 갔는데 어디 수선업체가 없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게 스마트폰 고장났는데 어디 수리를 맡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네. 오토바이가 지나가다가 고장났는데 오토바이 어디 고쳐야 되는데 어디에 고치는지 몰라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리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내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 언제 어디서나 앱을 열면은 가까운 수리점이 연계가 되고 그 수리점에 사람을 출동을 받아서 수리를 해주는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이 물건을 갖고 가서 수리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수리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수리를 다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내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서 다음 달쯤에 이제 베트남부터 오픈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생활용 온 디맨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혼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나운서님도 집에 이렇게 목 같은 거 잘 못 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기 배수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명 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엔지니어가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엔지니어는 이런 고객을 모르죠. 고객은 그런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런 매칭 플랫폼을 이제 수리라는 걸 통해서 만들었는데 네. 이 베트남에서 테스트하고 한국에서 한번 다시 런칭을 하고 주변에 인도네시아나 다른 미얀마, 캄보디아에서도 그런 수리라는 그 앱을 런칭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글로벌의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또 핑거빈과 이정훈 대표님의 미래와 네. 베트남의 미래와 정말 글로벌한 이런 매칭 시스템까지 네. 정말 많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전지적 베타 시점 아나운서 김시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